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도의 재발견 에피소드 4화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할 저희 네 사람 잔이윤, 잭프로, 비둘기 그리고 삼틴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어떻게 지냈어요? 잔이윤님은 또 좋은 소식이 그냥 있었다고. 평범한 날이었고 저는 좀 특별하게 저희 셋째가 돌이었어요. 야, 이때 네. 박수 쳐야 되는구나. 요즘 분위기가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서 돌잔치는 따로 안 하고요. 그냥 조촐하게 가족들끼리 사진 찍고 돌 혹시 돌잡이 같은 건 했나요? 돌잡이 3연속 판사봉. 판사복? 첫째, 둘째, 판사봉. 셋째 다 야. 판사봉. 했어요. 뭐 비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브레인.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뭔가 특별하게 판사봉에다가 뭐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판사봉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어렸을 때 판사봉을 치지 않았을까. 아니, 이거 뭐지 까먹었네. 그 있잖아요, 원래 하나씩. 뭐지 보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 기억이 안 나지. 사진은 있는데 엄마가 말을 잘 안 해주더라고. 저희 엄마도 기억을 못 하실지 몰라요 이제. 뭐 시작할까요 이제? 네네. 아, 네. 본격적으로 한번. 네. 저희 3화를 마치면서 이제 스카치하고 법원에 대한 비교를 예고해드렸었는데, 하지만 이제 이번 화에서는 스카치의 역사를 봤던 것처럼 네네.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의 위스키의 역사에 대해서도 먼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뭐 역시나 둘기님께서 네네. 준비를 해주셨죠? 네네.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스카치 이제 위스키의 역사를 다뤄봤으니까 아메리칸 미국의 위스키 역사도 한번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일단 아메리칸 위스키를 말하기 이전에 이제 미국의 역사, 이제 신대륙의 발견이라고 하는 거 이후에 이제 여기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영국인들이 이제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개척을 콜럼버스가 뭐 또 하면서 신대륙 발견하고 이제 보통 이제 농작하시는 분들이나 약간 좀 저소득층 빈민들이 많이 이주를 했었어요. 죄수들이나. 그래서 그쪽에 이제 약간 아메리칸 드림의 어떤 시초 같은 느낌으로 이 구대륙에는 이제 약간 답이 없는 거죠. 제가 거기서 이제 더 그렇지. 귀족계가 원래 자기네들이 살던 나라에서 잘 살고 있으면 굳이 그쵸, 뭐 그쵸. 이주를 갈 필요는 없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농장민들 혹은 아니면 완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죄수들도 많았고요.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흑인들이 많이 탑승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좀 옛날에 미국 역사 공부할 때 좀 끔찍했던 장면이 있는데 기사에 난 장면인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배에 모터실 있잖아요. 그 모터실에 사람을 눕혀가지고 짐짝처럼 쌓아놓고 흑인들을 이렇게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충격적인. 거의 이미지예요. 닭장처럼 막 닭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막 몰아가지고 막 네. 꾸역꾸역. 네네. 그래가지고 막 나올 때 사람들 거의 절반이 넘게 죽어가지고. 그치, 내렸대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무게에 눌려가지고 암벽. 압사하는 네. 지금 압사에 아. 비위생제 끼고 막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렇게 약간 좋지 않은 약간 이주가 16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남동부 쪽으로 이주하게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영국이랑 미국이 가장 짧은 거리가 그쪽이니까. 네네. 그래서 남동부 쪽에 사람들이 내리고 정착을 조금씩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또 술을 만들어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인디언들은 이제 증류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 마시던 위스키를 좀 어떻게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곡물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나는 이제 호밀이라는 작물이 좀 많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밀을 가지고 위스키를 만들었는데 그 남부의 호밀로 만들었을 때 되게 맛이 엄청 안 좋았다고 해요. 왜요? 네, 일단은 지금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라이 위스키라는 걸 혹시 드셔보시면 약간 그 까실까실하고 좀 스파이시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맛이 너무 톡 튀니까 부드러운 위스키를 마시다가 이런 위스키들이 좀 많이 거슬렸던 거죠.
근데 그래도 술은 마셔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만들어 먹고 마셔야지. 네네네. 술은 마셔야지. 네네. 계속 그렇게 만들어 먹고 이제 플랜테이션 이제 남부에서는 농업 사회였어요. 농경 사회여가지고 대규모 농작물들이 막 생산이 됐고 그리고 또 영국에서 이제 이주를 해오라고 막 권장을 해요. 너네 오면은 이만큼의 땅을 줄게. 어. 그래서 이제 영국인들이 또 이제 또 넘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땅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북쪽으로? 네네 약간 북서쪽으로 개척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 발견한 또 이제 곡물의 옥수수. 그래서 이제 소규모 농작 하는 분들이 이제 증류를 옥수수로 했는데 호밀보단 또 나은 거예요. 약간 옥수수의 풍미가 좀 있고 달짝지근하니까 네네네. 당이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가지고 증류를 하기 시작한 게 어떤 그 버번 위스키라는 것에 좀 계기. 네네네 시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좀 독립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위스키에 세금이 또 붙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거 대규모 농작물을 생산하는 대규모 위스키를 생산하는 그런 곳에는 좀 세금이 좀 비교적 좀 덜 붙고요.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지만 약간 소장농한테는 좀 불리하게 세금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또 이제 미국도 밀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문샤인이라는 네, 이야기가 또 여기서 나오고 그때 지금도 문샤인이라는 술이 나와요. 오. 근데 걔는 투명한 미국 거. 네네 어. 옥수수로 만든 그래서 그런 위스키들이 나오고 있다. 걔네들은 어디에 숨었을까요? 걔네 거의 평이 아니야? 걔네도 뭐 그쵸. 거기도 뭐 골짜기나 막 시골 같은데 그치, 몰래 무슨 숨어서 벨리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옥수수로 이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독립전쟁 이후에 이제 식민지 13개 식민지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로 독립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독립 선포를 하고, 당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약간 사과 같은 걸로 원재료로 이제 좀 이제 막 과실주 같은 거를 만들어 먹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되게 막 그 위스키는 아니지만 그 이런 브랜디 같은 거를 많이 해서 먹었는데 맛있겠다. 그 브랜디가 아니죠. 사과로 만든 과실주를 많이 만들어서 마셨는데 이제 서부 개척 시대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왜 서부 영화 보면은 그래. 문자 이렇게 열리면서 권총 막 이렇게 카우보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웨스턴 바. 웨스턴 바 같은 리뷰 거. 영화 하나 봤는데 완전 똑같은. 네네. 그래서 서부 개척 시대가 되면서 땅이 점점 넓어지면서 살룬이라는 문화가 생겨요. 살룬? 네, 술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롱. 우리가 흔히 아는 살롱. 살롱.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살룬들이 각각 생기면서 약간 말 타고 가서 말 잠깐 주차해 놓고 이제 사람들 술 시켜가지고 막 샷잔에 막 술 먹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문짝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살롱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 그죠. 게 뭐 웨스턴 바 바가. 웨스턴 바의 형태고 그런 게 뭐 약간 살롱은 살롱 약간 같은 그 안에서 좀 사교 어, 문화 그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춤추고. 그게 뭐 약간 그거는 나라마다 좀 차이가 맞아요. 있는데 유럽, 비슷하다는 유럽에서. 거죠. 살롱 좋아요. 살롱 문화. 그래서 걔는 약간 뭐 살룬이랑 약간 호텔이랑 같이 하는 약간 왜 약간 그렇지, 그렇지. 우리 맞아. 조선 시대 때 막 그런 거 있다고 했잖아요. 뭐. 말 주차해 놓는데 숙소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도시가 점점 막 이렇게 커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버번이라는 카운티 켄터키에 있는 카운티가 뭐냐면 약간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행정구역 같은 거예요. 미국에 구? 네, 구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시? 구보단 좀 크겠죠. 구보다 좀구나. 카운티. 네, 그런 이제 버번이라는 카운티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버번은 이제 그 켄터키에 위치한 곳이고, 켄터키. 버번은 이제 부르봉이라는 어원이 있는데 미국이 이제 그 독립전쟁 때 프랑스가 도와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왕과 부르봉 왕가를 기리면서 기념을 하면서 이제 이름을 이름을. 붙여줬던 곳이에요. 근데 이 버번이라는 곳은 옥수수가 엄청 잘 나왔어요. 엄청 수확을 많이 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옥수수로 이제 위스키를 증류를 엄청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위스키를 이제
진짜 우유보다 싸게 팔았다고. 그 유통을 그렇게 하면서. 맞아요. 음. 그 뭐 그거 뭐 전에 이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금주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그 이제 계속 도망다니면서 켄터키 쪽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법령이 조금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좀 법이 주세법이나 뭐 다르죠, 여러 가지 다르죠. 법이 다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그런 법망이 좀 느슨한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켄터키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한 것 같고 그러면서 그쪽 지역에서 정착해서 이제 위스키를 많이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옥수수가 워낙 이제 뭐 대량으로 막 생산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를 이용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위스키를 많이 만들었는데 뭐 그 당시에 위스키 가격이 한 25센트 야, 정도 했는데 그게 좋네요. 이제 뭐 차라든지 와인이나 뭐 커피 이런 거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이어서 그 당시에 뭐 소비되는 양이 어마어마했대요. 그래서 뭐 1년에 뭐 한 사람이 마시는 양이 뭐 순수한 에탄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소주 용량으로 치면 한 220병, 뭐 200병 이상. 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220병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순수 에탄올을 거의 뭐 데일리로 한 병씩 마시는 정도의 소비량이었다고. 왜 그러냐면 힘드니까 그러는 찾아보니까. 거야. 그쵸. 개척하고 뭐 하고 그쵸. 뭐 하고 맨날 총싸움 나고 이러니까. 에브리데이 그냥 에브리데이 파리, 하시는 파리, 거죠. 술 취해서 지금도 미국 가면요 그렇게 그냥 하루를 쉬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이 삶이 맞아. 힘들어서 그런 거야 고단해서. 그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저도 이제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 약간 미국 사람들이 술을 되게 좋아하고 즐기기도 했고 뭐 그 이제 되게 유명한 초대 대통령인 조지 윈스턴 같은 경우도 뭐 술 판매하는 그런 상점을 좀 운영하기도 했고 오. 그 뭐 그런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들이 술과 관련된 어떤 일화가 되게 많더라고요. 대통령인데 이제 술을 본인이 상점을 운영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 뭐 대통령 재직 시절에 한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기존에? 뭐, 네네네네 와. 그런 또 기사가 아니라 그런 자료들을 좀 어제 찾을 사람인 수 거야. 있더라고요. 되게 어쨌거나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시작되는 어떤 역사가 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짧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이제 술과 같이 거의 비슷하게 발전해 왔다. 뭐 네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미국에서 옥수수가 약간 자생적으로 난 것 중에 하나야 아니면 그것도 좀 가져와서 그게 뭐 약간 기후에 따라서 약간 재배되는 작물이나 곡물에 이제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유럽이 포도나무를 그러니까 와인이 발전하게 된 이유도 이게 포도나무가 자라기 많다 위한 보니까. 환경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 쪽이 잘 맞은 거고 그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 왠지 옥수수 자생적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 위도 옛날부터. 경도 뭐 이런 게 잘 맞아야 그죠, 그죠. 그 기후가 맞아서 잘 자라듯이 이제 뭐 곡물 같은 경우도 뭐 아시아 쪽은 약간 그런 쌀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재배되고 이쪽은 이제 그래 우리는 뭐 밀이 없어 밀이 그쵸 밀 거의 강원도 수입이죠. 쪽 가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수입이긴 하죠. 네. 그렇죠. 그 왜 빵 인터스텔라 좋아하는데. 보셨어요? 네, 인터스텔라. 봤죠. 거기에 옥수수밭. 맞아 걔네들. 걔네 아니, 막 걔네 비행기로 막 농약 뿌리잖아. UFO 영화 약간 SF 나오면 다 보리 그한 옥수수만 무조건 한 번씩 해치고 지나고 이래야 돼요. 맞아. 아니 뭐 미국의 맞아. 큰 옥수수 밭은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다닌대요. 이 구조를 위해서 조난자가 있을까봐 그 옥수수 밭에 들어왔는데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맞아. 이제. 그래. 그런 경우도 방향 있더라고요. 가 거의 없어지니까.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옥수수 진짜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법원 네 중심으로 이제는 뭐 약간 위스키 산업이 발전을 했는데 근데 이 1820년대 옥수수 위스키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때 또 이제 아일랜드랑 스코틀랜드 출신 증류업자들이 많이 넘어와요. 이때 또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쪽 주세 때문에 세금 때문에 그 세금을 좀 피하려고 문샤이너들이 지금 다시 이쪽 넘어와서 그래서 또 그 미국이 그 오크통 저번 시간에 이야기할 때도 참나무가 이렇게 쫙쫙 잘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오크통을 만드는 재료나 곡물도 워낙 좋고 그리고 뭐 대지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뭐 위스키를 안 만들 수 없는 그런 그렇지. 환경. 기후와 환경이었다. 천의 환경이지 뭐. 그렇죠, 그렇죠. 약간 서늘한데 보관해야죠 그거. 만약에 그 오크통. 캐스크 그쵸. 채워- 그러면은 아무래도 증발량 자체가 좀 적은데 그 얘기도 아마 나중에 나올 거예요. 미국하고 스코틀랜드 좀 차이가 있어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위스키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다가 또 미국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1910년대에 맞아. 금주법이라고 하는 그래. 이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좀 하면은 돈 내고 뭐 하고 이래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14년 동안이에요. 14년 동안 우리는 합법적으로 술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그러잖아. 우리 약간 금주법 같다고 막 얘기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뭐 숨어서 진짜 마십니다. 술 먹었다가는 막 다 숨어서.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아 걸리면은 깜빡 나는 건가 진짜? 어쨌거나 1919년 왜, 맞나요? 왜 그런 19년, 20년 요때부터 33년까지 1933년까지 네네. 미국의 금주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막 이제 나라에서 법적으로 너무 이게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금주 운동, 금주법을 시행을 하는데 솔직히 이 금주법 때문에 많은 좀 부작용이 나왔어요, 그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래. 막 뭐 어쨌거나 그런다고 해서 뭐 술이 유통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막 밀주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런 거를 유통하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마피아나 막 갱단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국가가 유통을 마피아를 하고. 키웠구만. 그렇죠. 오히려 더 키운 음. 그런 세력을 더 키운 꼴이 났어요. 그런 거를 다룬 영화가 있었어. 그 로우리스라는 영화 아세요 혹시? 저는 못 봤어요. 모르세요? 잭브로? 영화 정확한데 영화를 잘 많이 모르는 영화가 맞을까? 로우리스라는 영화가 누가 있는데 그 주연이 그 뭐지? 트랜스포머 그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그 트랜스포머? 사람이었던 것 요즘 같아요. 근데 영화네요.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로우리스라는 영화 제 기억으로는 그 영화가 약간 그 금주법 시대에 밀주를 막 만들면서 막 도망다니고 샤이아 샤이아 라보프. 라보프. 네네네. 요즘 사고 많이 그러면- 쳐가지고 잘 안 나와. 그런 영화로 알고 있어요. 톰 하디도 한번 나오는데요? 보셔도 유명한가요? 저 잘 몰라서. 네네 뭐 톰하디, 게리 올드만, 게리 올드만도 나오네요. 가이 피어스. 게리 올드만은 거의 위스키 관련된 멋있어. 영화들이 몇 편 있으니까 그쵸, 그런 그쵸. 것도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 계속해서 좀 네.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금주법 시대 때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어쨌든 증류가 안 되니까 뭐 캐나다 쪽에서 위스키를 좀 이렇게 밀수입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뭐 약간 위스키 침체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양질의 위스키가 나올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마셨는데 막 공업용 그치. 메탄올 메탄올 막 이런 게 눈 멀고. 지금도 있을 걸? 미국에? 아 진짜요? 아 근데 미국 위스키 저도 조사하다 보니까 미국 위스키는 거기 쓰기들이 스카치나 많아요. 이런 거에 비해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좀 느슨하죠. 느슨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가서 진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예전에 리커 스토어에서도 잠깐 알바를 했었는데 그 흑인분들한테 이제 술 팔고 근데 진짜 못 먹을 술들이 많아요. 진짜 말도 안 저렴한 되는 막 진짜 싼 거거든요. 아직도 우유보다 싼. 25센트보다는 비싼데 완전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못 먹을 거다 했는데 걔네들은 되게 그러니까 취하려고 마시는 거죠. 그렇지. 뭐 우리나라도 솔직히 소주 엄청 싸잖아요. 맞아. 많이 또 오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정말요? 담배값 이런 거. 좀 차죠. 그래 진짜 초시대네. 100년 전 시대랑 똑같네 지금. 우리 또 나왔나요? 시사 경제. 정치로 가고 있군요. 우리 카테고리 시사경제 뷰티. 다시 뷰티로 돌아와주세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 위스키가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카치 위스키와 미국 위스키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양대 산맥 축 같은 그렇죠. 느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생산량으로 봤을 때나 판매량으로 봤을 때나 그렇기도 하고요. 뭐 약간 요즘 되게 많은 나라들이 위스키 생산을 하고 있는데 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인도나 뭐 대만 이쪽에 좀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면 뭐 아일랜드 뭐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집합군으로 또 약간 묶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한번 소개를 시켜서 드렸으니까 이번에도 역사 한번 설명해 드렸고 규정에 대해서 이제 또 잠깐
규정. 네네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위스키는 크게 이제 버번 위스키가 제일 좀 버번. 많이 마시는 그런 부류잖아요. 그래서 네. 버번 위스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일단 그 전에 일단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주로 이제 보리를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미국 위스키는 혹시 뭘로? 옥수수, 밀, 옥수수 그리고 호밀, 호밀. 네, 밀 뭐 이런 것들로 만드는데 이런 원재료에 따라서 또 이제 위스키를 좀 분류를 해요. 미국 위스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51% 이상을 사용을 해서 증류를 하면은 버번 일단 기본적으로 버번 위스키고요. 네네. 그리고 호밀을 원재료로 해서 51% 이상을 사용하면 그러면은 또 이제 라이 위스키로 묶이고. 라이 위스키. 네네. 그리고 또 콘 위스키라고 해가지고 옥수수 콘 아니야? 네네 옥수수가 또 콘인데 80% 이상을 아. 사용하는데 이거는 또 분류가 되는 게 오크통에서 또 분류가 또 돼요. 만약에 이제 버번 위스키는 51%만 넘으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새 오크통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건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새 오크통을 사용하지 않고 약간 옛날 오크통 한번 사용한 오크통을 사용하면 또 콘 위스키가 되고 뭐 오케이. 이런 식의 분류 방법이라서 일단 주로 이제 그렇게 버번과 라이 원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이제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라이 위스키랑 원재료로 구분이 되고 또 테네시 위스키랑은 또 구분이 돼요. 아 슬슬 이제 지역 같은 차이. 용량이 네네. 버번은 이제 버번 켄터키 내에 있는 켄터키 게 버번. 버번이고 테네시는 또 테네시 위스키는 테네시 주에서 주. 네. 되는 그런 또 이게 그 좀 정리를 하자면 이게 조금 복잡해요. 이게 저도 아니, 나 되게 좀- 심플하게 저도 생각해서 좀 외웠어. 이제 미국 위스키 하면 이제 아메리칸 버번 그다음에 뭐 테네시. 라이 위스키가 있고 그다음에 뭐 웨트 그러니까 밀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도 있고 뭐 그리고 뭐 테네시 위스키 지역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저도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좀 찾아보니까 일단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원재료라든지 아니면 제조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그 비둘기님이 얘기한 것처럼 크게 나누면 일단은 버번 위스키라고 해서 그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제 위스키로 구분이 돼요. 그 위스키라는 거에는 이제 스트레이트라는 어떤 그 규정이 조금 포함되는 것까지 이제 포함하자면 크게 나누면 이제 버번, 라이, 그다음에 밀로 만드는 윗, 그다음에 그 몰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몰트 위스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라이랑 몰트를 같이 써서 만드는 라이 몰트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원재료는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고 그 원재료로 나누는 거는 그 앞에 붙는 원재료. 예를 들면 버번 같은 경우는 옥수수가 51% 이상. 그다음에 라이 위스키 같은 경우는 호밀이 51% 이상. 예. 그리고 뭐 밀 위스키 같은 경우 밀이 51% 이상.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 증류는 80도 미만으로 증류를 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오크통 안에 그 이제 숙성하기 위해서 오크통 안에 그 원액을 넣을 때는 62.5도 이하로 그 오크통 안에 넣어야 되고 그 오크통은 무조건 새로 만든 통이고 안에 새카맣게 좀 그을린 그런 차링을 한 오크통 새 오크통을 사용한다. 그리고 뭐 병입을 할 때는 40도 이상으로 병입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뭐 이런 좀 전 과정에서 어떤 좀 약간 맛이라든지 그런 향을 돋구기 위해서 그런 인위적인 첨가물을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약간 그런 버번 위스키의 어떤 좀 특징인 거죠. 네, 이제. 특징. 버번 위스키. 네네네네 그런 위스키의 좀 특징이 있는 거고 솔직히 뭐 블렌디드 위스키라는 것도 있고 라이트 위스키라는 것도 있고 뭐 스피릿 위스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뭐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위스키를 봤을 때 전체 중에 한 90% 가까이는 버번 위스키라고 보시면 되고 버번 위스키 규정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블렌디드 위스키나
뭐 라이트 위스키, 스피릿 위스키 이런 것들은 정말 뭐 한 5% 10% 미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재료로 분류가 되고 또 하나 이제 뭐 지역에 하나는 들어가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산지. 그죠. 아, 산지.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켄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켄터키 위스키, 켄터키 버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테네시 위스키가 있을 수 있는데, 테네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버번의 범주에 들어가요. 예, 들어가는데 옆 동네. 그렇죠, 그렇죠. 그 테네시 위스키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마다 약간 법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2013년도에 그 테네시 주 같은 경우는 약간 독자적으로 법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테네시 위스키라고 불리려면 버번 위스키의 어떤 법령을 다 지키되 추가로 이런 거 몇 가지는 더 지키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좀 추가되면 이제 테네시 위스키로 추가가 되는데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네. 네네 뭐 제가 짧게 좀 너무 한번 길게 너무 네네. 같아서 일단은 테네시 위스키 같은 경우는 테네시 주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 오크통에 숙성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원액을 뽑아낸 그 원액을 그 링컨 카운티 프로세스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그 단풍나무 숯이 있어요. 메이플 트리. 네. You know? I don't know. 단풍나무로 만든 숯이 있는데 그 숯으로 여과 과정, 필터링을 한번 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 과정에서 약간 독특한 풍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우리 잭 브로는 친숙할 것 같은데 잭 다니엘이라고 하는 잭 게 다니엘.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테네시 위스키인데 테네시 위스키. 일반 버번 위스키랑 그 잭 다니엘이랑 맛을 좀 비교해 보면 맛도 조금 다르고 향도 좀 달라요. 약간 단맛이 더 많이 달짝지근한. 들고, 예. 그런 것들이 숯 여과에서 그런가? 그렇죠. 약간 그 진짜로? 메이플트리 숯 여과의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숯이 약간 짱이야. 불순물도 걸러주지만 약간 그런 스모키하면서도 달큰한 그런 풍미를 좀 더해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거는 이제 그 테네시 위스키에서만 하는 건 아닌데 테네시 위스키들이 많이 해요. 그 사워 매시라고 하는 개념을 좀 하는데 뭘 싸워요? 이게 개념이 좀 어려울 사워가 수 그 사워잖아. 우리가 그 스카치 위스키에서도 그때 이제 발효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그 일반적으로 그 뭐라 그러죠? 워트 네네. 당즙을 만든 다음에 네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효모를 넣어가지고 그 발효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술 알코올을 만들어야지나.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이제 뭐 스위트 매시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스트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스트 매시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사워 매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발효를 시켜서 알코올을 뽑아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은 약간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 그때 소여물이라고 비슷하게 말했던 에, 거. 에, 그죠? 그거를 좀 남겨놨다가 화장품 만들고 이런다고. 그쵸 쿠키 만든다고 뭐 네, 그런 맞아, 얘기 맞아.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 메쉬를 음. 남겨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발효를 하잖아요. 그때 이 남겨놨던 메쉬를 그 전 과정에서 남겨놨던 메쉬를 같이 넣어주는 거야. 또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면 약간 발효되는 과정이 빨라져? 좀 더 촉진돼. 오. 그러면서 이게 발효가 좀 더 잘 일어나는 거죠. 이제 사우메시가 이제 전에 남은 여과물을 다시 한번 넣어서 만들면 이제 사우메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발효를 하기 위해서 효모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효모가 그런 당을 먹으면서 이제 이산화탄소도 만들고 알코올을 만든다고 제가 그 저희 스코틀랜드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어떤 효모의 배양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박테리아라든지 나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하면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워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맥주 같은 술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게 하면 확실히 좀 알코올도 더 많이 뽑아내고 효율을 높이는 그런 과정을 좀 추가로 더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나 앞단에 무슨 얘기하는지 까먹었어.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야? 산지에 대해서 좀 나눌 때 지금은 켄터키 거 버번이랑 테네시. 테네시 주의 지금 테네시 거. 차이, 예. 사워. 테네시가 약간 그런 사워 메시 사워 메쉬 프로세스라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게 예, 방식을 좀 한다. 테네시. 네네네. 뭐 그런 대다수는 어쨌든 버번이 거의 90% 이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 그렇죠. 외에는 좀 테네시가 있는 거고 네. 뭐 콘이나 이런 거는 거의 보기 힘든 그렇죠. 일종의 뭐 스카치로 치면 그레인 위스키 보기 힘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이제- 자세하게 이제 뭐 미국 위스키하고 한번 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좀 해주세요. 네네. 그래서 버번 위스키에 대한 이제 조건, 규정 뭐 이런 것들을 좀 아까 다루셨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버번 위스키라는 이름을 붙이려면은 일단 첫 번째는 미국 내에서 증류를 해야 된다. 네네. 미국 내에서. 네네. 그러니까 숙성은 근데 또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야? 그래도 이제 그게 약간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증류하는 거는 뭐 증류보다는 그죠, 솔직히 숙성이 숙성이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네네네. 그죠. 숙성을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더 이야기하자면 켄터키 버번 위스키들은 또 이제 켄터키 주 내에서 증류를 하고 숙성은 또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는. 네. 미국 내에서만 하면 네. 아닌가? 미국 내가 아니더라도 네네. 어디든 상관없는. 그냥 켄터키 만들기만 이제 안에서만. 미국에서 만들면 해외로 돌려서 숙성을 해도 버번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그 아까 뭐 미국 내에서 생산 그러니까 증류만 미국 내에서 하면 되고 숙성은 뭐 한국에서 해도 되고 뭐 그 아프리카에서 저거 해도 완전 되는 거야. 뭐라고 해야지? 그 주종? 아니 뭐 저걸 원재료를 사서 한국에서 뽑아내도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뽑아낸다는 생산이 이제 거기서 개념보다 하면 증류를 하고 나면 숙성은 이제 한국에서 해도 된다. 그렇죠. 숙성. 숙성 창고를 한국에다 만들어도 상관없어. 강원도에다가 아주 시원한 서늘한 그렇죠, 데다가 그렇죠. K 버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원래 위스키는 거봉, 숙성이 거봉.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이게 숙성을 아무데서나 하고 이게 증류는 무조건 미국에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 그러나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술을 만들 때 뭐 발효라든지 뭐 증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는 이게 사람의 손이 많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전문가의, 관장하고 네, 뭐 이런 봐야죠.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미국 내에서 약간 감독하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숙성 같은 경우는 물론 뭐 통을 뭐 위아래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숙성은 솔직히 좀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에어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숙성은 뭐 미국 내가 아니더라도 어디에서 딴 데서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조금 약간 저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애매하긴 해. 어쨌든 뭐 새 오크통만 쓰면은 미국이 아니어도 된다 이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쵸. 그것도 이제 뭐 버번 위스키일 때만 무조건 세 통을 써야 그쵸, 되는 그쵸. 거고 아까 뭐 콘 위스키라든지 또 네네. 다른 위스키들은 세 통을 또 안 써도 되긴 해요. 네네. 두 번째는 메시빌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네네. 일단 메시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약간 재료의 배합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레시피 같은 거죠. 네네네. 음식으로 치면 그죠. 네네. 그래서 버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옥수수 70, 아까 51%가 넘는 이상만 들어가면. 네네. 그래서 옥수수를 70, 호미를 20, 메가를 10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약간 메가를 넣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당 성분을 뽑아내서 그 이스트랑 효모가 이제 발효 작용을 하는 거를 좀 촉진시키기 위한. 옥수수도 그렇지. 약간 당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없나? 그러니까 옥수수도 약간 뭐 발화를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옥수수 자체가 효율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리가 그런 효율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또 보리 100%로 이렇게 쓰고 하려 그러면 원가도 좀 비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대부분 옥수수를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한데 이 메가라는 거를 꼭 넣어주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발화하는 과정에서 뭐 효소 같은 것들 발생하고 이게 전분이 약간 당 성분으로 바뀌게 하는 뭐 그런 역할을 메가가 잘 도와줘요. 그래서 뭐 그 미국 위스키 같은 경우는 100% 옥수수로 만드는 버번 위스키도 있을 수 있어. 그 메시비를 뭐 호밀이라든지 메가를 막 섞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무조건 옥수수만 쓰겠다 해가지고 옥수수 100%로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런 효소가 없잖아. 그러면 인위적으로 그런 효소를 넣어줘도 돼. 그러니까 원래 스카치 위스키는 곡물, 그다음에 효모, 물 이렇게 세 가지 외에는 다른 첨가물을 넣으면 안 된다고 규정해놨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효소 첨가제 같은 거를 넣어줘도 상관없다라고 또 하더라고. 근데 또 이제 약간 그렇게 하면 좀 소비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뭐 무조건 효소를 넣으면 그 무조건 표기를 뭐 해줘야 된다. 우리는 뭐 효소를 넣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법도 없어. 네. 그러니까 효소 넣고 그냥 안 넣은 척하면은 효소랑 효모랑 효모는 이제 발효를 하는 이스트를 음, 말하는 거고, 효소는 이 효소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분을 당 성분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스. 그런 것들을 좀 넣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메시빌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 하면 되나요?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좀 대표적인 것도 라이 위스키가 있는데 약간 버번 위스키랑 라이 위스키의 원재료 배합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버번은 약간 좀 둥글둥글하고 달짝지근하다고 하면 라이 위스키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톡톡 튀고 네, 약간 스파이시한 그런 느낌이 있는. 그래서 약간 그런 먹어보기 전까지 알고 우리 저번에 먹은 게 라인가? 저번에 우리 법원 그쵸. 법원 법원. 나크릭 법원. 법원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어. 뭐냐면 그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는 호미를 안 넣고 그냥 그죠, 밀을 밀로만. 넣어요. 그런 또 그거를 이제 법원 그거지 그 빨간색 도장 찍어 있는 게 네네 그 마커 녹아내리는 어디서 위트 선물 그렇게 법원 보내려고 뭐 하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옥수수, 호밀, 메가 이렇게 메시빌 자체를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드는데 이제 뭐 메이커스 마크 같은 경우는 우리는 호밀 안 넣고 그냥 밀을 넣는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옥수수는 약간 좀 어떤 단맛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거고 호밀을 넣으면 약간 까실까실하면서 약간 스파이시한 좀 화한 느낌의 신기하네.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밀을 넣으면은 약간 되게 부드럽고 그런 좀 그런 느낌을 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발효가 끝나고 나면 이제 증류인가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네네네. 거죠. 그렇죠, 증류. 그렇죠. 보통 이제 증류는 법원 쪽 같은 경우에는 연속식 증류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증류를 했을 때 나오는 스피릿이 80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건 또 이제 스코틀랜드랑 또 규정이 좀 차이가 나는 지점이긴 한데 우리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스코틀랜드 몇 도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언제 얘기했죠? 이거 조만간 퀴즈 해야 퀴즈 되는데. 낼 거야. 정리가 안 돼서 말하면 머리가 몇 도가 넘으면 안 되냐고요? 네. 몇 도까지 돼야 돼요? 증류 할 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에피소드가 이제 법원이랑 스카치랑 약간 비교하는 그런 걸 할 거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기는 80이니까 한 9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80도가 넘어가면은 좀 분류가 이제 다르게 돼요. 이제 위스키라는 말을 붙이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라이트 위스키, 뭐 90도가 넘어가면 보드카로 아예 분류가 들어가 버리는. 카테고리가 완전 달라지는 네네.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증류를 하고 나서 이제 오크통에 넣을 때 이때는 또 이제 62.5도. 미만으로 넣어야 돼. 네네. 스코틀랜드는 몇 도? 우리 그런 얘기를 했나? 네, 스코틀랜드 이제 63.5도인데 이제 약간 1도 차이 나는 1도 차이가 125 프루프라고 하죠. 네, 프루프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할까요? 곱하기 2 아니야 그러면 이거? 네, 맞아요. 그 보통 이제 알코올 바이 볼륨이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ABV 해가지고. 근데 그거에 이제 2배를 곱하면 되는. 그러니까 약간 썰을 풀면은 옛날에 이제 항해할 때 항해 시대 때 이게 술인지 항해 시대. 아닌지 불을 붙여봤는데 그 불을 붓는 도수가 100 프루프. 네. 그래가지고 그 프루프가 이제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죠? 증명됐다. 이런 뜻. 네, 그래서 진짜로? 네네네. 그래서 이건 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루프라는 진짜 단위를 저 단어가 어머니?
근데 소주도 불 붙으면 붙잖아요. 근데도 아 진짜요? 저 안 붙여봤는데. 소주 20도인데 붙어. 아 진짜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치. 살짝 붙어 살짝. 근데 뭐 아무튼 그랬다고 해요. 오, 그런 썰이. 그 프루프구나. 그게 약간 세금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네네 그런 거죠. 맞아요. 피하려고? 네. 그치. 그러니까 뭐 만약에 딱 불을 붙였는데 붙으면 이제 이거는 술로 간주해서 세금이 또 높아지는 세금 거예요? 높아지고 아. 이런 식이라서. 또 프루프는 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것 네. 같게. 스코틀랜드의 프루프랑 또 단위가 좀 달라서. 아 진짜로? 네네. 아, 그것도 근데 이게 그 뭐 요거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그 증류를 한 다음에 오크통에 넣을 때 62.5도 미만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엔젤스 쉐어라는 거가 있잖아요. 네. 이제 숙성하면서 뭐 약간 증발하면서 알코올 도수도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온이 뜨겁기 때문에 물이 더 빨리 증발해서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떨어진다는 가정하로 보면 최대한 높은 도수로 오크통 안에다 넣어야 시간이 지나도 이게 온도가 떨어졌을 때 나중에 이제 40도 이상으로만 병입하면 되니까 물을 좀 섞어가지고 더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제일 높은 도수로 일단은 넣고 그 다음에 도수가 올라가면 더 땡큐인 거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최대한 좀 높은 도수를 유지하게끔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 거야. 근데 위스키를 만드는 증류 그 마스터 디스틸러 증류를 관장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양이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맛있는 위스키를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퀄리티가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높은 도수로 넣는 것보다는 그 증류도 마찬가지로 아까 80도까지는 이제 증류를 해서 뽑아낸다고 하는데 이게 80도까지 너무 이렇게 뽑아내면 이게 맛이 많이 깎여서 나오기 때문에 보드카 된다며. 맛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좀 낮은 도수로 증류를 하는 게 확실히 좀 원액 자체의 어떤 풍미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스터 디스틸러들 같은 경우는 좀 낮은 도수로 좀 증류를 하고 또 더 낮은 도수로 배럴 안에 넣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나중에 생산되는 양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긴 하겠죠. 이제 증류할 때 만약에 62.5도보다 높았으면은 약간의 좀 물을 첨가해서라도 62.5를 맞추겠네요, 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80도 이상으로 80도 미만으로만 증류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한 뭐 70도라든지 뭐 거의 80도 가까이 이렇게 하겠죠.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물을 좀 섞어가지고 양을 좀 늘리면서 그렇죠. 62.5도로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뭐 포로지스 같은 그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증류를 60도 정도로 해요. 그리고 뭐 와일드 터키 같은 경우는 57.5도 이런 식으로 80도까지 안 가고 그냥 굉장히 좀 낮은 도수까지만 증류액을 뽑아내요. 그게 노하우가 있네요, 그게.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증류소마다 좀 다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좀 낮은 도수로 증류를 하면 할수록 이제 화이트 독이라고 하죠. 그 원주의 풍미가 좀 더 풍부하고 좀 맛있는 원액이 만들어진다. 이런 좀 이게 결국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엔젤 쉐어가 생기는데 환경에 따라서 물이 먼저 증발하냐, 알코올이 먼저 증발하냐에 따라서 이제 도수가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좀 선선하니까 알코올이 먼저 증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줄어드는데 도수도 같이 이제 떨어지는 거고. 네네네.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날씨가 좀 덥다 보니까 물이 먼저 증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도로 넣어도 나중에 이제 뭐 2, 3년 숙성하고 원액을 꺼내 보면 뭐 64도, 65도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도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대만 위스키들이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그렇죠. 대만 위스키도 증발량이 엄청 많은 이유가 약간 고온 다습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엔젤 쉐어 얘기가 나왔는데 데빌스 쉐어에 대해서 제 혹시 아세요? 둘 다 모르니까 설명을 한번. 아, 왜냐면 사실 엔젤 쉐어는 아는데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라지는 거잖아요, 둘 다. 그렇죠. 엔젤 쉐어는 이제 천사아주하고
데빌스 쉐어라고 해서 이제 또 그 목통 지키는 사람 뽑아 그죠, 먹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MG 쉐어라고? 왜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많이 없어졌냐? 아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좀 착안을 하자면은 물이 날아가느냐 알코올이 날아가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네네. 약간 습도 같은 것도 영향이 좀 있어요. 습도 네네. 습도. 또 켄터키 쪽은 또 워낙 건조한 곳이라서 그쪽 물 증발량이 더 촉진되는. 그러면은 물이 뭐가 데빌스이고 뭐가 엔젤시언지 설명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데빌스 쉐어는 이제 그 지키는 사람이 뽑아 맛있는- 먹는 거야. 진짜요? 훔쳐 먹는 거야. 훔쳐. 알고 진짜요? 얘기한 거 아니야? 나 몰랐어. 아우 진짜로? 대단하다 그랬는데. 아 진짜요? 아무 반응이 없길래. 뭐야? 아 진짜로? 나 사람이 대단하다고 훔쳐 생각했는데 아 나는 약간 나는 얻어 걸렸어. 아 물이 날아가는 게 아니 그 위스키가 날아가는 게 엔젤시어고 물이 날아가는 게 약간 아. 그래서 끌어내려고 했는데 아 진짜 지키는 사람이 뽑아 먹는 거예요? 예. 나 원래 데빌스형은 이제- 처음 들었거든요. 자 이제 뭐 다음 얘기 또 진행해 주시죠. 아 네네. 이제 오크통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오크통도 되게 중요합니다.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오크통을 사용을 해야 돼요. 숙성을 맞아요. 할 때.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사용한 오크통을 사용하든 뭐 새 오크통은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 미국의 이제 버번 위스키들은 반드시 새 오크통을 사용하고 그리고 내부를 좀 까맣게 그을려서 사용을 합니다. 토치를 하는 거죠. 약간 차링이라고 차링이라고 차링? 보통 네네. 표현을 해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안에 새카맣게 세게. 그을려요. 약간 그 오크통이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렇게 길잖아요. 음. 긴데 그 위아래 뚜껑을 조립하기 전에 내부를 이제 불기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살짝 끼워가지고 굴린 다음 빼고 이걸 그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사진으로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그 거의 화염 방사기 같은 걸로 내잖아요. 그치 막 그치 붓고 그치 뭐 이러는 그런 거니까. 거야. 그래서 차링이 약간 뭐 단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1단계부터 7단계 해가지고 뭐 몇 단계인지 7단계 차링 뭐 이런 게 또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차링을 하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차링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단계로 나뉘고 그 태우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 안이 어떻게 보면 숯이 되는 거잖아. 나무가 타니까 안에가 이제 숯처럼 변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그 태우면 그 숯으로 바뀌는 그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조금 잠깐 태우면은 얇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얇은 게 1단계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제 단계가 높아지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솔직히 이게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숙성이랑 비슷한가요? 우연하게 발견된 건데 옛날에는 뭔가를 이제 운반하는 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바구니라든지 뭐 그런 통 같은 것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나무를 이용해서 통을 만들어서 거기다 뭔가를 담아서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전에는 뭐 이렇게 술도 담지만 뭐 다른 것도 많이 담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뭔가 담았던 통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가 술을 담아야 되는데 안에 뭔가 막 불순물 같은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제거하기 위해서 안에 새까맣게 처음에 태웠다고 해요. 네, 그게 어떤 시초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 그렇게 한 거지. 그런 성분들을 좀 날려버리기 위해서 새까맣게 태우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위스키를 넣었는데 나중에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시대가 좀 지나가지고 밝혀보니까 그런 바닐린 성분이라고 해서 약간 뭐 약간 바닐라 향 같은 것들 버번 위스키 같은 거 맡아보면은 그런 향들이 좀 도드라지고 이렇게 나는데 그 뭐 그런 성분들을 좀 이렇게 좀 나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약간 그런 그런 성분들이 약간 이제 카라멜라이징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쪼려들면서 그런 풍미들이 이제 위스키의 원액에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새 오크통만 사용을 하다 보면 그 나무에서 오는 굉장히 그 네. 오크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진- 나무 향이 진냄새, 너무 진냄새. 진한 거야. 너무 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뭔가 필터링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또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항아리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나 김장국에다가 항아리를 숯 넣는 것처럼. 항아리를 토칭을 아니 뭐지 차링을 못하네. 그 숯을 넣잖아요. 맞아요. 그치, 그치. 약간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하지 그거를 정화? 그렇지. 숯이 약간 그런 역할을 많이 그래 하더라고. 우리 한국은 냉장고에도 넣는데요. 안 좋은 거 다 냄새 같은 달라붙는다고. 거 예. 좀 해야 되고. 신발장이도. 맞아. 그러니까 사실 숯은 진짜 좋은 거지. 소주 만들 때도 숯 여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소주 만들 때? 네, 소주 만들 때. 소주 만들 때는 모르겠네. 필터링 하는 거? 술 여과 같은 과정이 있는 소주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을 수 있는데. 있겠죠. 거의 뭐 보드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자작나무 숯 같은 걸로 필터링 하나 이런 거 하는데 뭐 막 정말 고급스러운 보드카 같은 경우는 막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필터링 하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붙어요? 불순물이? 모르겠어. 나 그 왜 하는지 그거 모르겠는데 약간 막 돌멩이나 허세 아니야? 막 그러니까 뭐 없진 그런 식으로 막 돌 같은 거.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겠다. 아무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한 3단계에서 4단계 정도 태운 네. 그 정도의 차량된 오크통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약간 궁금한 게 오크통이 그 나무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물이 안 새냐고요? 예, 약간 그런 거 아 좋은 질문. 뭘로 뭐가 우리가 그 나무 같은 거 붙일 때 보면은 지금도 그런 통 같은 거 만드는 유튜브를 좀 보게 되면은 풀 같은 걸 써가지고 사실 하고 갈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불에 같은 걸로 해가지고 물고기 불에. 우리 삼촌님이랑 저는 스코틀랜드 가서 직접 봤거든요. 그 쿠퍼리지라고 하는데 그런 오크통을 만드는 장소 그런 곳을 쿠퍼리지라고 해요. 거기에 가면 장인들이 직접 이제 그 나무 조각 스테이블이라고 하거든요. 하나하나 조각들을 껴 맞춰가지고 오크통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전혀. 그러니까 휘는 나무를 가져왔어. 잘려 있는 거를 휘는 작업도 해야 되고 맞춰서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철 같은 걸로 둘러가지고 막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오크통의 그 주변에 그 스테이브가 다 모양이 조금씩 틀리대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이게. 맡기면 안 되고 1번부터 몇 번까지 순서가 딱 있어요. 있어 순서가. 근데 이게 처음에 딱 만들고 나면은 좀 물이 셀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와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코르크를 눕혀서 보관하면은 코르크가 이제 와인에 적셔지면서 불어나니까 와인이 이제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좀 안에 이제 액이 차면 나무가 이제 팽창하면서 점점 더 이제 조밀하게 막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원래 오크통 만들 때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풀 같은 거나 본드 그다음에 못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돼. 그냥 짜서 맞추. 그냥 나무 조각으로 맞추고 그 겉에 있는 그 쇠링 그걸로 조여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 정말 그 미세한 틈이 있을 수 있어. 그런 것들은 약간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맞아. 이렇게 껴가지고 딱 틈을 막더라고. 역시 장인. 장인들. 그 쿠퍼리지에서 일하시는 그 장인분들 연봉 장난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분도 약간 몽키 숄더 이렇게. 그런 건 아닌데 그게 그 쿠퍼라고 하잖아요. 그 쿠퍼라는 직업인데 그 쿠퍼라는 직업이 되기 위해서 몇 년이더라? 뭐 하여튼 테스트도 엄청 거쳐야 되고 뭐 경력이 뭐 한 3년 뭐 몇 년 하여튼 돼야지 그 장인이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면 뭐 연봉이 엄청 비싸요. 근데 약간 그 유럽은 그러니까 제가 가끔 찾아보는데 일본도 그렇고 좀 외국에서는 나무를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그 목공 관련한 장인분들이라든지 그 실력 있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 되게 좋은 학교 나왔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기능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경력 쌓으신 분들 있다. 그렇지. 우리나라도 오크통 만드는 곳 있는 거 아세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쿠퍼? 와인을 많이 쿠퍼? 만들잖아. 진짜로? 전문적으로 그 오크통 만드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우리나라 참나무를 이용해서 오크통 만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위스키 증류소 생긴 거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쓰리 소사이어티라는 거랑 김창수 위스키랑 뭐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서 아마 우리나라 오크통 써서 뭐 숙성하고 그럴 거야 아마. 시간 좀 지나면 진짜 이제 국산도 많이.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았잖아요. 네네네. 그거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조건은 병입할 때 반드시 40도 이상을 넘긴다. 이거는 뭐 미국만 그런 건 아니니까 되게 통용되는 어떤 위스키의 기본적인 어떤 규정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미국 위스키에 대한 역사와 간단한 뭐 제조 방법 등을 이제 알아봤네요. 네네. 그 다음번에는 스카치와 이제 버번에 대해서 확실히 좀 구분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한번 또
또 근데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니야? 24분인데? 저희 한번 끊어서 그런가? 그렇죠. 1시간 후 다시 한번 해주시죠. 마무리 멘트. 처음부터 그냥 다시요. 근데 오늘 마무리를 한번 그 전체 마무리를 한번 전체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한 내용들을. 아까 뭐 법원하고 뭐 요- 오늘 위에 있는 아메리칸 내용을 위스키에 대해서 약간 좀 풀어서 알아봤는데 이런 네네네네.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 한 다음에 저한테 한번 던지고 그다음에 마무리 진행. 알겠어요. 자 자,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미국 위스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미국 위스키가 결국은 이제 이주민들이 보통 넘어와서 위스키의 발전이 시작된 거네요. 네네. 뭐 와인도 보면 이제 구대륙, 신대륙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위스키도 이게 신대륙인 건데 네네. 저희 이 위스키 이제 만드는 방법들 좀 본 거고 미국 위스키와 이제 스코틀랜드 위스키의 좀 차이를 좀 봤고 네네. 이제 다음 화에는 그는 싱글 몰트하고 버번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뭐 처음에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스키 하면은 이 양대 산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스카치 위스키, 그다음에 아메리칸 버번 위스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스카치 위스키가 워낙 스탠다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새롭게 위스키 산업을 시작하는 나라들도 대부분 다 스코틀랜드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기반을. 것들을 많이 기반으로 하고 그죠, 따라가요. 예. 그렇지만 좀 아메리칸 위스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에서 파생돼서 했지만 독자적으로 약간 자기네들만의 규정을 만들어가면서 독보적인 좀 그걸 하니까 양대 이렇게 그 위스키 산업의 어떤 축인 스카치 위스키와 버번 위스키를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같이 비교해 보면 조목조목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다음 에피소드에는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네, 해주시죠. 마무리 멘트. 항상 우리 마무리를 해주시는 둘기둘기 비둘기님. 뭐 술 재밌게 마시는 것도 좋지만 알고 마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주도의 재발견.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한 거 아니야? 똑같이 가는 거 아니야? 똑같이 가는 똑같이 가는 거야 몇 번? 되게 어렵다.